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8.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마 불가 결론을 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이 지난 주말 있었으니까 굉장히 신속한 결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박지원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선언 배경과 관련해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명과의 관계 설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박지원 전 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죠. 당내 친명계와 이른바 개딸들의 공격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또 당원 당규상 자신이 당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박지원 전 위원장은 왜 출마 선언을 했을까요? 그 속내와 이유를 들여다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요즘 정치권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두 젊은 정치인이 당원들로부터 거센 비판과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저희들이 각 당의 지지층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주된 이유는 바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표면적으로 내부 총질이라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성격은 아주 다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즈음해 박지현이란 이름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실책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팬덤 정치 극복과 5.86 세대 용태 등을 주장했었죠.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가 반기를 들었는데, 선대위 합동회의 비공개 회의에선 참석자들이 박 위원장의 입장에 이견을 드러내면서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고, 합동연설회 등에선 박 위원장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 불참하는 등 그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역의 최강욱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서도 기름을 부은 건 박지원 위원장이었죠. 저처럼 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마저 당내 내분이 극에 달하면서 골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가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심지어는 박지원 위원장의 사진에 국민의힘 유니폼을 입히는 합성사진까지 만들어 유포하기도 했었는데요. 박지원 위원장의 당시 행동과 말이 왜 하필 지방선거를 앞두고였냐라는 점에서는 일부 공감할 수 있지만, 이른바 박지원표 쇄신은 객관적 시각에서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박 위원장은 팬덤 정치 극복과 이른바 586 세대 용태 등을 주장했는데 정확한 진단이라는 평가가 나왔었죠. 자, 우리 편 잘못에 더 엄격하고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고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정치인들을 감싸지 않겠다는 자성은 민주당을 외면한 유권자가 듣고 싶은 말이었고요. 이른바 문파, 개딸 등 극렬 지지층에게 매달리는 행태에 대해 맹목적인 지지에 갇히지 않고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 역시 확장성을 잃어가는 내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때문에 내부 총질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자신에 반하는 사람들을 윤핵관이라 지칭하며 적으로 몰아세우는 이준석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준석이 정치를 시작한 지는 근 10년이 됐고, 박지원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 영입이 됐었죠. 때문에 이 둘이 더욱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선에서 거대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된 박지원은 대선과 지선에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자연스레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박지원에게 뭔가 정치적 포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알려진 대로 박지원 전 위원장이 돌연 다음 달 열리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천명했죠. 그러면서 당대표 출마가 예상되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의원께서 당대표가 되신다면 우리 당내 계파 갈등이 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리 당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분당의 우려도 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에 대해서 저도 동조한다. 이 고문이 여러 가지 수사 문제에 얽혀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방어에 급급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민생이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은 저는 친 이재명계도 반명도 친문도 반문도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박 전 위원장에게 친명계라는 수식어와 더 나아가 이재명 키즈라는 수식어가 붙은 건 그가 대선 기간에 픽업이 됐고 그간 이재명 의원에 대한 비판을 삼가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그렇다면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박지원은 왜 이재명을 저격하면서 당대표에 출마하려 했을까요? 우선 오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박지원의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가 불가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박지원은 6개월이 안 됐고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자, 이러한 사실을 박지원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고 비대위 또는 당무위에서 출마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었죠. 그러자 박지원은 김남국의 사례를 오늘 언급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나 봤더니 2020년 2월에 민주당에 입당한 지 한 달도 안 돼 공천을 받으셨다. 당규대로 하면 공직 후보자 출마 자격이 없는 건데 당무위가 정한 특별당규에 따라 공천 자격을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당규에 따라 출마 자격을 논의해달라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본인이 하면 규정에 따른 것이고 제가 하면 특혜를 달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런 게 저는 내로남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사실관계가 틀리다면서 본인은 2015년에 입당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여기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지원 출마 특혜는 명백히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달라니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나친 자의식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며 오만하고 독선적이라고 소문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다. 제발 좀 겸손하길 바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어느샌가 이준석에게 오만과 독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박지원의 당대표 출마 결심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게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젊고 당내에서 쓴소리를 할 줄 안다라는 이미지 말고는 아직 정치를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된 박지원에게는 그다지 괄목할 만한 정치적 자산은 없는 편인데요. 박지원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길게 내다본 일종의 박지원의 자기 정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젊은 정치인이 정치적 포부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건 비판할 수는 없는 일이죠. 다만 그 지향점이 어디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때인 1월 24일 이재명은 국민께서 내로남불이란 이름으로 민주당을 질책하셨다며 사죄한 바 있습니다. 또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도 했었죠. 다음날 송영길 당시 당대표도 586 세대가 기득권이 됐다는 비판이 있다며 저부터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요.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월 말 이재명 지지율은 소폭이긴 했지만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일종의 이 같은 사과 퍼포먼스 이후 민주당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또 사과 당사자인 이재명과 송영길은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각 국회의원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상 이재명에 의해 발탁된 비대위원장 박지원의 민주당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그 대척점에 이재명이 있었습니다. 박지원이 말한 민주당의 고질병인 내로남불을 탈피하려면 이재명을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박지원이 말한 팬덤 정당이 아닌 대중정당으로 만들려면 이 역시 이재명과 대척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박지원이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면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건 본인의 정치적 포지션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사로 보여집니다. 내로남불로 점철된 친문도 싫고 팬덤 정치가 판을 치는 친명도 싫고 일종의 소장파로 민주당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선언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자, 물론 박지원의 부친이 강원도 원주를 기반으로 한 민주당 정치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도대체 박지원 뒤에 누가 있는 것이냐라는 말들이 무성하다는 것 또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것도 박지원 개인의 몫이겠죠.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는 이재명과 좌파 운동권 세력 빼고 민주당에서도 소통하고 협치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 이분들과는 협력하고 협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우파 진영 입장에서도 우리가 일당 독재를 하고 영구 집권할 수 없는 이상 민주당 진영에서 상대해 줄 만한 수준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것을 가려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리스트에 즉 상식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중에 박지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앞으로 박지원이란 인물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